네, 국내외 소식들 한 판에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과 어떠한 이슈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될지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진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걱정이 있지 않을까요? 기술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커지는 하루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3대 지수가 좀 일제히 밀리는 가운데 기술주가 약했었는데요. 오늘장 시장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가져갈까요? 네, 우선 미국장이 강하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예, 조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들 많이 우리 앵커님하고 브리핑에서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우선은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적이 조금 에러가 난다고, 미스가 난다고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전일이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에서 좀 많이 좀 하락했었는데 그 하락 부분보다 좀 더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로보택시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테슬라에 있어서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좀 부실했다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크다고 봅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좋지 않다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로보택시가 예전 어떤 보도처럼 10월 10일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8월 8일에서 그런 부분도 좀 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이었죠. 구글의 모에서 이제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적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우리 클라우드 섹터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알파벳은.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에 매출 주당 순이익 같은 것들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핵심 사업이 아무래도 유튜브 광고 수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자본 지출이 컸어요. 한번 지출이 컸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 122억 달러를 8% 초과한 132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하고 지출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실망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 그래서 주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모두 좀 내렸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이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어떤 지수를 끌어내리는데 상당히 어떤 큰 역할을 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적 시즌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예상치도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더 올라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보다 크게 달성을 해주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컨센서스가 좀 시장에 형성이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들 특히나 이제 AI 섹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도 AI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우려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좀 이런 기술주 섹터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반등이 있었는데 하락 폭에 비해서 반등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정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정장에서는 상승은 짧고 하락은 깁니다. 예, 그리고 하락을 바로 상승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폭이 좀 작아요.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부담감으로 좀 더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기업들하고 실적 발표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한 달 빕니다. 좀 늦는데 여러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불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어떤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면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리 이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소폭 4.7bp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트럼프의 어떤 재선 시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키워드로 제가 이제 뽑은 부분,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해서 일본의 엔캐리 청산 본격화 관련 어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엔화 가치가 상당히 낮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엔화로 자금을 조달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엔화로 미국 채권 같은 것들을 샀는데 이제 이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국채를 내다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채금리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좀 소폭 올랐는데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물가지표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9월 달에 이미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제 인하 관련해서 뭐 저희가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국채 금리는 그래도 뭐 갑자기 3%대로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입니다. 바로 3%대로 내려가지는 않고 조금 등락을 거치다가 점차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실적 에러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 이제 트럼프 요 이제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미국 대통령 후보들인데 오히려 국내에 그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지금 기술주 섹터가 좀 좋지 않으면 또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관련주들이 그래도 오전장에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뭐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 붙었을 때는 바이든의 어떤 여러 좀 지금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 뭐 위독하다 이런 찌라시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넘겼죠. 이제 카멜라 해리스로 넘겼는데 이제 뭐 지지율 격차가 원래 한 3, 4% 정도, 오차 범위 냅니다. 정도 앞섰습니다. 트럼프가 앞섰습니다. 해리스를. 하지만 최근에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카멜라 해리스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입소스라는, 이 조사 기관에 따르면 해리스가 44%의 지지를 얻어서 42%에 그친 트럼프를 대략 2%포인트 차로 앞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어떤 이런 뭐 여론조사라든가 뭐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전일 보면은 뭐 관련주들이 또 해리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좀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뭐 대마, 마리아나죠. 그 다음에 메디케어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는 지금 뭐 트럼프 관련 섹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행사가 열립니다. 비트코인 2024라고 해서 요 가상화폐의 좀 큰 연례 컨퍼런스 행사가 7월 27일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 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 후보도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상당히 가상화폐에 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부통령이죠. 비트코인 2024 참가를 조율 중이라는 소식으로 오히려 이제 어제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 갤럭시아, 뭐 SM 이런 종목들이죠. 서울옥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제 해리스 관련으로 오른 겁니다. 어제 트럼프 관련주로 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쪽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고 비트코인 섹터가 지금 뭐 국내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지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 좋지 않은데 비트코인이 갑니다. 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쪽이 어떻게 보면 뭐 이쪽 미국의 대선 어떤 수혜 섹터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에. 그리고 미국 증시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금가격도 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 그다음에 가상화폐도 안전자산으로 또 분류가 또 어쨌든 되기로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섹터도 한번 좀 계속해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이제 비트코인 트럼프 입 주목 제가 이번 주말 변격좀 되나 요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관련 연례 컨퍼런스고요. 여기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참여하고요. 기타 제가 지금 뭐 이야기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어제 시간에 LG 이노텍 같은 건 어떤 실적 발표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지금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실적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 그다음에 이제 시간에 이제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이제 우크라 쪽에서도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라고 대화 어떤 제스처를 보냈는데 러시아도 거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밤 사이에. 그래서 우크라 재건 관련주 시외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주나 어떤 대형주 이런 쪽은 조정이 나올 게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마 섹터를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자, 오늘 체크 포인트는 진짜 최근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진 만큼 고려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주 바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네, 바로 이제 8월 MSCI 편입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물망에 올랐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뭐 LS 일렉트릭이 이번 8월 MSCI 지수 정기 지수 어떤 변경에 이제로 인해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쌍끌이 매수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실적도 좋게 나왔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상당히 좋게 나와서 뭐 이미 지금 강세였고 여기에 이제 8월 MSCI 정기 변경 관련해서도 지수 어떤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 23일 같은 경우에 웨이는 519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기관도 296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LS 일렉트릭의 편입 확률 9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편입 확정됐기 때문에 요 재료는 소멸입니다만 변압기 섹터의 어떤 실적 이슈로 좀 더 간 것이 저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을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히려 11월 MSCI 정기 구성, 정기 리뷰 편입 자격을 갖춘 종목들에 대해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방산 섹터가 좀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식품 섹터 삼양식품,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인데 아무래도 여태까지 좀 핫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지수 이제 구성에 이제 편입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당연히 이제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가총액이나 유동 시총 기준 같은 것들을 충족시킨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좋았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 섹터는 저는 조선하고 계속해서 하반기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LIG 넥선, 현대로템 같은 거 상당히 뭐 저는 실적적인 부분 그냥 앞으로 추가 수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식품 같은 경우에는 수출주로서 기술주 반대편입니다. 실적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도 지금 모두가 힌트가 됩니다. 금리나 9월달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목표가도 궁금합니다. 네, 바로 뭐 현대로템,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인데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조금 내려오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지금 신고가로 48,300원인데 요거는 좀 조정을 좀 받으면 11월 이제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조정이 나오면 좋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뭐 5만 원 이상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궁 수출, 그다음에 천궁2 수출이 사우디 관련해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당연히 신고가를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25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조정이 22만 원까지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방산주 이런 거 말고도 한화여로도 계속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께서는 MSCI 편입 중에서도 방산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바로 이제 트럼프에 누가 되든 제약바이오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트럼프랑 이제 해리스 모두 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를 이제 바이든의 어떤 헬스케어가 이제 넘겨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그 기조가 이제 해리스가 돼도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공화당 우리나라에 따지면 어떤 우파 국민의힘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을 이제 제약사들끼리 경쟁을 붙여갖고 약가를 인하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아무래도 민주당 쪽은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지금 최근에 생물보안법이 계속 뜨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이제 우시바이오 같은 중국의 CDMO 관련 그런 기업들을 배제하자라는 그런 정책인데 아무래도 중국 때리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우리 대선이 대선 까지는 계속해서 지속될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CDMO, CMO 관련해서 최근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너무나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3, 4분기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지니까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O 관련해서는 뭐 바이넥스, 에스티판 같은 것들 최근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섹터도 상당히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프레스 바이오 로직스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데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관심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 바이넥스를 좀 이야기 드리는데 이제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가 2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 노보노디스크가 치매 치료제 개발사 어센유론의 1억 달러 규모 시리즈 C 투자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장은 러셀 2000과 같은 중소형주가 올라가는데 우리는 지금 제약바이오 올라갑니다. 지금 어제도 제약바이오가 화장품 섹터의 수급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알테오젠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그런 대형 말고도 작은 그런 기업들도 지금 좋습니다. 거기에 CDMO까지 좋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치매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비만 섹터가 강했는데 기타 중소형 여러 이슈 있는 종목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넥스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100만 원 돌파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실적 이슈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내려오면 보셔야 돼요. 85만 원 이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되시면 90만 원, 95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로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에스티판 같은 그런 종목도 다 좋습니다. 바이넥스 같은 건 추세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종목들도 2만 원 정도 이하로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오늘 같은 날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종목도 2만 3천 원, 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종목 제약바이오 쪽에서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관심주는요? 네, 바로 제약바이오에서 찾았고요. 예,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에 있어서의 대장주라고 봅니다.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네, CMO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도 보고 계시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가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때 사이토카인 그래가지고 자가 면역 어떤 그 충돌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자가 면역 그 관련해서 질환 관련해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 60개, 70개 정도 되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상당한 기술력, 항 FcRn 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글로벌 경쟁사 알제닉스가 있어요. 이 회사가 미국 FDA 승인받은 항 FcRn 기전 약물이 있는데 요게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지금 우리 한올바이오파마의 그런 요 약인 제가 죄송합니다. 예, 한올바이오파마의 바토클리맙입니다. 예, 바토클리맙은 요게 부작용도 덜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제닉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30조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에 기술 이전을 좀 했습니다. 약물 어떤 애로를 했는데 이뮤노반트가 지금 5조에서 6조입니다. 예, 지금 시총이. 그래서 지금 경쟁사 시총 대비해서 한 10조 정도는 가야 될 걸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이뮤노반트의 시장 점유율 절반 정도를 감안한다면 한올바이오파마는 대략적으로 최소 5조 원 정도는 몸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지금 시총은 2조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승인을 좀 받고 이제 임상 진행 중인데 그다음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토클리맙의 어떤 약물을 좀 개선한 그런 치료제까지도 지금 임상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이 좀 늦춰진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이제 하반기 이후 그다음에 내년 초에 임상 결과가 나와서 조금 이제 늦는 부분이 좀 있는데 중기적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여러 제약바이오 섹터 추세가 좋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면 매수하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네, 가격대가 이제 38,250원이라서 최근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낮지 않아 보입니다.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네, 지금 박스권 지금 상단까지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대략적으로 36,000원, 37,000원 정도의 분할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42,000원에서 44,000원 정도까지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섹터에서 관심주들이 나왔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과 관련해서 MSCI 편입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방산식품, 제약바이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방산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셨고요. 현대로템 목표가 5만 원, LIG 넥스원 목표가 25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약바이오를 두 개로 포인트로 나눴는데 하나는 미국 대선 중심으로 봤을 때의 제약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반사수혜에 대한 그런 업종이 되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90만 원에서 95만 원, 그리고 바이넥스는 2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하나 더 나옵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되겠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단기, 중기 모두 다 좋습니다. 목표가 4만 2천 원에서 4만 4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닝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